자, B스텝 828번까지 중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820번) 자, 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오, 얘들아,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요, 일단 여기 앞에가 0으로 뭔가 장난질을 쳐야 돼. 그게 아니면 여기가 양수거나 여기가 음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해가 없다 이런 좀 특수 조건이 좀 나올리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랑 B가 일단 똑같다 라고 해보고 가는 게 정석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A랑 B가 똑같을 때 0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바뀌겠지. 그러면 걔를 슬쩍 넘기면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근데 좌변은 X가 뭐가 됐던 그냥 0이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가 안 되려면 B의 범위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B가 음수여야만 우리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혹시 푼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봤어? 이렇게 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풀었니?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풀어본 친구들아, 혹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봤어? 방금 쌤처럼 똑같이 생각했니? 혹시 나연이는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어? 방금 쌤이 얘기한 대로 혹시 풀어봤니?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혹시 해보려고 했어요? 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돼야 된다. 왜냐면 얘가 0이 아니면 뭐 양수거나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해가 존재해.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가 빵이 됐을 때 이제 나머지의 부호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B가 음수니까, 자 얘들아, 그러면 A가 B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B 대신에 다 A를 대입하고 정리를 한번 해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X에다가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이 넘어가면, 자 얘들아, 여기서도 B가 음수면 A도 음수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요, 넘길 때도 그냥 요 마이너스 2A를 둘 거야. 왜냐면 얘가 양수라서 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나눌 때 조심해. 항상 부호 잘 따진 다음에 나눠야 돼.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는 양수입니다. 넘어갈게요. 36번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세요. 36번. 자 얘들아, 쌤이 1차 부등식 이제 오늘 쭉 해설을 할 거고, 뭐 다음 시간에도 뭐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부등식을 볼 때는 최대한 그래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직선, 1차 함수 이런 게 약하면 꼭 그래프 개형을 복습을 해야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죠. 그 이유가 이 문제 풀 때 나는 그래프로 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얘들아, 쌤이 수식으로도 보여주고 그래프로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그냥 수식으로 풀게. 수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립부등식이야. 얘들아, 얘도 연립부등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준 그 녀석이 겹치는 범위가 이 녀석이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로 그냥 갈게요. 그러면 빨간색 먼저 해볼게. 3x가 5-a보다 작거나 같아서
a 값이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쪽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얘 전개하면 bx 더하기 3b 정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b 플러스 1의 x가 5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항시키고 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요게 돼야 되려면 얘가 이미 a가 뭐 이하 모양이 충족이 됐지. 여기는 우리가 뭐 나누는 과정에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모양이 충족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b 플러스 1에 내가 부호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모르지만 요 해의 모양을 보고 내가 b 플러스 1이 양수여야만 요렇게 해가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b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면 요 녀석이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한 게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녀석이 2였구나. 그러면 계산만 해주시면 나오게 되겠죠. 5 마이너스 3b가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2b가 6이라서 b 값이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5 마이너스 a가 6이 나오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4로 구해주시면 돼요. 수식으로도 그냥 당연히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들아 고1 때 1차 부등식을 왜 배울까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얘들아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지금 2차 뭐 그래 뭐 항등식부터 해가지고 다항식, 항등식,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고차 방정식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2차 부등식까지 갈 거잖아. 이거를 왜 배울까? 왜 배울까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요런 범위를 보고요.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추론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2학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2, 고3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답만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요 관계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게 기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1차 함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공부야 얘들아. 근데 해야 돼.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늘어. 자, 요 직선 내가 기울기를 이 자리로 알지만 y절편은 몰라요. 그쵸? 요 직선 내가 x절편은 마이너스 3,0로 알지만 기울기를 모르네. 가운데 거 퍼펙트한 직선이죠.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y절편이 5짜리로 알고 있어. 동의하니?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y절편이 5짜리인 직선은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힘들더라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 직선을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요 오른쪽의 직선을 쌤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봐. 우리가 일단 저 파란 색깔부터 먼저 봐볼게. 파란 색깔은요. x절편이 항상 마이너스 3,0이라서 여기를 항상 지나. 근데 내가 기울기를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 나는 몰라. 막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막 자유자재야. 맞지? 그 다음에 요 2x 플러스 a라는 직선은 y절편이 a로 내가 몰라. 근데 기울기만 알아. 이 자리로. 그러니까 얘가 더 그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치? 저 오른쪽 거는 우리가 x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봐봐. 내가 저 빨간색은 존재를 모르고요.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이제 기하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아까 그린 이렇게 생긴 직선 있었지.
이것보다 요 직선이 항상 위에 있는 범위가 요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색깔 직선이 아까 그린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범위가 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검은 색깔 직선을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저렇게 진하게 그려진 검정색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봐봐. 요 부등식 쌤이 그대로 한번 들고 와볼게. 최대한 이해를 해보세요. 자, 내가 저 bx 플러스 3b부터 먼저 해볼게. 저 녀석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저 빨간 색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생겨 먹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만약에 얘가 좀 더 완만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교점까지 이 직선이 위에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6이거든? 여기를 무조건 이 파란색이 지나줘야만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 직선은 내가 뭔진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저 검은 색깔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2짜리이면서 이렇게 아래쪽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 빨간 색깔 직선이 이 검은 색깔 직선보다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나머지 범위는 알바야. 근데 여기에서는 아래에서 그려지고 여기서는 위쪽에 그려지게 되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점을 다 구할 수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거든. 그리고 여기는 2,3이잖아. 우리가 문제 주어진 직선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직선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6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서 b 값이 3으로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x 플러스 a에다가 2,3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y는이 다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3은 4 더하기 a였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 y절편이. 이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기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요거 안 해요. 이거 안 해.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거 봐. 내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고, 근데 마이너스 1,2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니까 마에 대입하면 6이고 2 대입하면 3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나머지 직선이 어떻게 그려졌을 때 저 부등식 만족하는지 생각하고 그냥 교점만 대입해서 정답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정답이 나온 상황이 없어.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이게 더 가팔랐어요. 이게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됐다 쳐볼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빨간색 직선은 저 마이너스 1보다 멀어져도 더 아래에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잖아. 근데 이 파란 색깔 직선도 마찬가지로 더 가팔라지게 되면 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 교점 알파라고 하면 알파부터 2까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범위가 바뀌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자, 얘들아,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들어. 보통 이렇게 안 가르치고 안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고1 9월 달 때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풀이를 많이 알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로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으로 외우게 되면 내신에서도 속도가 빨라지거니와, 그 다음에 이런 기하적인 시각이 조금 더 익숙하게 되면 수학적인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1 1학기 때 1차 부등식을 다루는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계산만 하려고 1차 부등식을 교육과정에 넣어놓은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중딩 때 많이 했잖아. 얘들아, 중딩 때 너네 1차 부등식 다 배우고 왔지? 근데 고1 때 또 왜 배울까요?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됐었다고. 여러분들이 중3 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다 배우잖아. 근데 또 고1 때 왜 배우냐는 거야. 무조건 기하적인 상황을 강조하려고 나는 고1 때 다시 배운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1차 부등식을 볼 때도 조금 이런 기하적인 해석을 갖췄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얘들아, 틀린 친구들은 일단 당연히 이 첫 번째 풀이 무조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 근데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직선의 형태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이렇게 더 가팔라질 때는 왜 안 되지 이런 얘기했잖아.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얘가 더 가팔라지면 해가 저게 안 나오나? 막 이런 생각들 다 충분히 하면서 공부하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844번 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밖에 없대요. 또 음의 정수로 뭔가 장난질을 쳤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를 뭔가 다 1차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그러면 우리 아래 거가 되게 간단해 보이니까 아래 거부터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오면 2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위에 거 정리를 할 때 양변의 8을 한번 먼저 곱해줄까? 그러면 4x-2a가요 크거나 같대요. 2x-1보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2x가 2a-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의 범위는 a-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야.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녀석이랑 저 녀석이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연립했을 때 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 있어야 되니까 뭐 거꾸로 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3보다 클 리는 없다는 소리야. 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음의 정수 x가 한 개래. 그러면 여기 2, 1, 0 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줘야 되고, 마이너스 2는 저 범위에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저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싶죠? 이렇게 딱 그리는 거야, 수직선을. 이렇게 수직선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고 고민해.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을 지금 포함시키고 싶은 상황이고 마이너스 2는 내가 포함을 안 시키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이 왼쪽에는 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칠해져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여기가 빵꾸면 얘들아, 이쪽이 안 들어가고 이쪽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메꿔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쌤은 정수, 모, 개수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기하적으로 안 해요. 무조건 연립해서 수직선을 그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쌤이 이거 1차 부등식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뭐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뭐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기하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야. 물론 기하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적화를 시켰을 때 그냥 무조건 이 수직선 그리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실수를 안 해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음의 정수 x가 한 개, 뭐 혹은 뭐 몇 개 이렇게 나와도 요 연립부등식의 범위에 맞게 그린 다음에 정수를 먼저 다 써. 다 쓴 다음에 지금처럼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침착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익숙해져야 돼.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최고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만 푸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또 질문? 네. 얘들아, 이게 45번이 대표 문제인데 내가 저번 시간에 혹시 너네 설명해
맞추셨니? 고민하고 오라고 했었구나. 이 문제가 대표 문제인데 되게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개념 원리도 연습 문제의 실력 업에 실려 있을 정도로 나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시 그 풀어서 맞춘 친구들 있을까요? 잘 풀어서 맞췄다. 아니면 틀렸는데 고쳐서 뭔가 내가 해결을 해보고 왔다. 그냥 싹 다 전멸이야?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어려워. 쌤이 무조건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가 강당에서 긴 의자에 막 이렇게 학생들 앉고 싶대요. 근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부족해서 10명이 서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리고 5명씩 앉게 되면 이번에는 의자가 7개가 남는데요. 상황 파악은 되니 얘들아? 너네가 이제 너네 1학년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있는 상황을 그냥 한번 상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 그러면 뭐 너네가 이제 학생인데 막 의자를 준비해. 근데 막 준비를 했더니 4명씩 앉혔을 때는 10명 남으면 이제 너네 혼날 거 아니야. 학생이 일 못한다 욕 먹을 거 아니야. 애들 못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의자가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의자가 좀 딸렸어. 그래서 5명씩 좀 낑겨 앉게 했더니 이번에는 의자가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얘들아,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물어보는 거를 무조건 X로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편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의자의 개수를 X로 나타냈을 때 내가 학생 수를 X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가능해요. 왜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데 그럼 어때? 의자의 개수에다가 4를 곱해주고 더하기 10을 하면 전체 학생 수가 나올 것 같죠? 전체 학생 수는 4x 더하기 10이야. 그러니까 의자에다가 한 의자에 4명씩 앉아 있으니까 4x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고 10명은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인 거니까 확실하게 내가 x로 전체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부등식이 아니야. 그냥 등식이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납득할 만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 저 녀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의자가 길다란 게 있어. 길다란 의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 자, 의자가 총 X개야. 그치? 근데 남아있는 의자가 몇 개래? 7개 남는데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7은 재고예요. 재고. 학생들이 안 앉아있는 의자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너네 설명의 편의상 의자에다가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그러니까 의자가 X개 있으니까 1번부터 쭉쭉쭉 X번까지의 의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래? 그럼 봐봐. 내가 그냥 1번 의자부터 학생들을 다 앉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뒤에 남은 7개의 의자는 자, x-1 쭉쭉쭉 x- 몇 번째 의자까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1번 7, 2번 6. 6일 것 같죠? 얘들아 이거 규칙성 나중에 찾는 거는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슬쩍 x-0이라고 두면 0부터 6까지 해야 7개잖아. 그러니까 X번부터 X-6번째 의자까지는 학생들이 안 앉아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만하니? 그 다음에 그러면 뭐야? 1번, 2번 쭉쭉쭉 X-8번, X-7번 의자까지는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맞지? 응? 그럼 봐봐. 1번에 5명 다 풀방이야. 5명 다 앉아 있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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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여기도 5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봐봐. x-8번째 의자까지도 다 5명씩 앉아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 x-7번째 의자에는요. 꼭 5명이 다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비어 있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빈 의자는 7개라고 정해줬잖아. 그러면 x-7번째 의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0명은 안 돼. 만약에 안 앉아 있으면 여기 남은 의자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남은 의자가 8개로 바뀌어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번째 의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어. 지금 범위가 생겼지. 그래서 부등식 문제인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이 상황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자, 1번부터 x-8번째 의자에는 5명이 다 앉아 있지. 그러니까 학생 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 곱하기 x-8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x-7번째 의자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 한 것부터 플러스 5 한 것까지 사이에 범위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게 학생 수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뒤에가 플러스 5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학생 수의 입장을 생각해봐. 학생 수의 입장은 얘는 정해져 있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의자 번호가 x-8번째 의자까지 5명은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최저 1명이겠죠? 최대 5명까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풀어주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x-39 4x 더하기 10에 5x-35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49보다 작거나 같고요. 4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로 가능한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47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 의자의 개수로 가능한 거는 이렇게 가능하다. 요거 이해가 됐니? 이렇게 식을 무조건 세워내야만 합니다. 학생 수로 부등식을 세우는 거야. 의자의 개수는 내가 x로 세팅을 했고 이제 몇 번째 의자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복습해야 돼. 얘들아, 내가 일부러 너네 편의상 이 의자에다가 번호를 네이밍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5명씩 앉혀. 그러다가 x-8번째까지 학생들 꽉 차 앉아 있고 x-7번째 의자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고 x-6번부터 x번까지는 그냥 다 빈 의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9번까지 질문 다 받고 쉬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질문하세요. 848. 자, 얘들아 보자.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는 500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수의 비가 5대 3이었대요. 그럼 얘들아 5K, 3K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작년 남자랑 여자는 5K명, 3K명 이렇게 상수를 붙이면 구체적으로 명수로 나타낼 수 있고 얘들아 전체 인원수가 500 미만이었으니까 8K가 500 미만이다 관계식 하나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올해에는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해서 남녀 회원수의 비가 8대 5가 됐대요. 얘들아 그럼 봐봐. 같은 회원수가 새로 가입했대.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T명으로 둬. 그러면 올해는 얘들아 여기에 T명
플러스 T명 이렇게 더해졌더니 비율이 8대 5가 됐대잖아. 그러니까 5K 더하기 T 대 3K 더하기 T가 8대 5가 된 거야. 남자 대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우리가 T를 K로 표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 24K 더하기 8T는 25K 더하기 5T니까 K가 3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봐봐. 올해 자 전체 회원수는 또 500명을 넘겼대.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 8K 더하기 2T명이 500명을 넘었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응. 전체 회원수는 500명을 넘겼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이 세워지고 근데 K가 3T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요 조건 때 나왔던 요 부등식이랑 저 파란 색깔 밑줄진 부등식에다가 다 K 대신에 3T를 넣어봐. 그러면 여기서는 24T가 500보다 작은데요. 여기는 24 플러스 2T니까 26T가 50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뭐 구하래?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을 구하래. 얘들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올해 가입한 남녀 회원수기 때문에 이 T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T명 들어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T명은 얘들아 무조건 자연수다. 소수점 못 나오잖아. 사람 수니까.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T 값을 대충 한번 구해보세요. 보기에 숫자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T가 각각 다 이거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를 한번 볼까요? 500에 제일 가까운 24의 배수 480 정도 있겠죠. 480일 때 그럼 T가 20일 때잖아. 그럼 여기 480이고 여기 20 곱하면 여기 지금 넘어가네. 500 넘어가네요. 520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T 값이 그냥 20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전체는 4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주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갑니다. 얘들아, 이 농도. 얘들아, 농도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들 중딩 때 열심히 했잖아. 고딩 때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들아, 내가 요 농도 쌤이 전공이 한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대에서 실험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농도들을 구해봤겠니? 약품 분석학 실습 이런 거 할 때 맨날 하는 짓거리가 어떤 거 농도 구하고 맨날 뭐 희석시키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도를 겁나 빨리 구하는 공식들을 많이 알아요. 이 문제도 예외는 없어. 왜냐면 얘는 지금 질량 퍼센트 농도거든, 얘들아. 그래서 내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먼저 알려줄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혹시 여기서 공수2까지 내가 구경을 해봤다 싶은 학생 있어요? 혹시 어디까지 한번 배워보고 왔어요? 대수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공수2에 나오는 내분점 스킬을 이용해서 쌤이 농도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근데 내분점 개념을 몰라도 그냥 외울만 합니다. 어차피 비율 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석적으로 혹시 농도가 뭔지 아나요? 물어보는 거야. 잘 몰라?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얘들아, 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퍼센트 이렇게 있고 우리가 용액의 질량. 얘들아, 너네 진짜 이 용어를 등한시하면 안 돼. 너네 어차피 그 수행평가하고 다 세특 쓸 거잖아요. 통과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내가 이거 1차 부등식 이거 그러니까 1차 부등식 파트에서 이 농도 구하는 거 너네 만약에 수학 때 세특 쓸 거 없으면 쓰세요. 농도 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냐
아니면 나중에 공수2 배울 때, 세특 때 그 아까 내분점 뭐 이용하는 걸로 농도 빨리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갖다 쓰세요. 아마 쓰는 애가 거의 없을 거거든. 한번 들어는 봐봐. 이게 농도야 얘들아. 용액이라는 건물은 뭐냐면 이렇게 해요. 근데 혹시 나연이는 혹시 용질, 용매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니? 언젠가 들어봤어? 우리가 용질이라는 건 뭐냐면 녹는 애예요. 녹는 애.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네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용질은 주로 고체예요. 그러니까 소금, 설탕 이런 애들. 용질이라고 부르고 용매는 주로 여러분들이 액체로 배웁니다. 그래서 물, 그 다음에 뭐 유기용매. 근데 유기용매는 아마 뭐 고교 과정에서 그 화투 정도 배우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올 거야. 무튼 용매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용매가 물인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냥 배경 지식을 넓혀간다 생각해. 그래서 소금물도 수용액의 일부입니다. 무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용액의 질량 중에서 내가 용질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단서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도가 30%라는 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30g이나 들어있구나 라고 바라봐줘야 돼요. 이해되니? 얘들아 너네가 물론 술을 마시지는 않겠지만 맥주의 도수 대충 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수가 높을수록 좀 잘 취한다고 하잖아. 소주가 대충 한 15도 정도 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물이랑 에탄올 합친 거 100g 중에서 에탄올이 15g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방금 내가 에탄올의 비율이라 그랬잖아. 근데 에탄올은 얘들아 액체거든요. 그래서 용질이 액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만 놔. 근데 우리가 지금 에탄올 같은 거 말고 그냥 소금을 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봐봐. 농도가 30%짜리라는 거는 내가 용액 100g 중에서 소금이 30g이라는 건데 용액이 지금 300g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이게 소금이 90g 있다라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말아달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농도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내가 이 소금물의 질량을 통해서 용질의 질량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엿다가 근데 뭐 빨리 구하려면 이제 엿다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100분의 30을 곱해주시면 나와요. 그게 공식이야. 여기서 바꿀 수 있잖아. 용질은 농도 곱하기 100분의 여기서 바꾸게 되면 저 퍼센트 사라지고 그 100분의 용액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농도가 30이고 지금 100분의 30, 300이니까 여기가 90이 나오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것보다는 의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무튼 우리가 이렇게 소금물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10%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내가 희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소금이 농도가 30%짜리 소금물은 얘보다 짤 거 아니야. 그쵸? 짠 용액에다가 내가 덜 짠 거 타는 거야. 그러면 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지. 우리가 이런 거를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희석시키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까지 가도록 희석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의 질량을 모르니까 이 녀석의 양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녀석을 x라고 두면 농도가 10%짜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은 10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쌤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나는 여기에 분수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저 구하는 거를 그냥 막 10x로 두고 했는데 뭐 그게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소금이 10분의 x인 게 혹시 이해가 돼요? 다들 괜찮니? 여기까지? 할만해? 좋아. 그러면 잘 봐봐.
내가 300분의 90짜리였던 소금물에다가 내가 소금물 X를 추가를 했으면 소금은 10분의 X만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1개 어떻게 돼? 15% 이상, 18% 이하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잘 세워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퍼센트는 얘들아 원래 붙여야 되는데 쌤이 그냥 약분을 해버린 거야. 퍼센트끼리 약분을 하고 이렇게 관계식을 적게 되면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저 300 플러스 x 다 넘기면 450 더하기 15x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900 더하기 10x 그 다음에 540 더하기 18x 정도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소금물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x가 450 이하니까 x가 잠깐만 여기 9 공이 하나 없죠.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니까 x가 900 이하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서 한번 하게 되면 여기가 8x가 36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값이 저거 8로 약분되면 얼마지? 한 45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450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답은 450 이상, 900 이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돼. 얘들아, 이게 여러분들이 중딩 때 배웠던 거예요. 나 중딩 때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다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난 믿을게. 있더라. 내가 혹시 몰라도 내가 그 막 너네 중딩 그 일품 이런 거 찾아봤어요. 다 1차 부등식 활용에 이런 거 있더만. 중딩 때랑 똑같더라. 응? 근데 잘 봐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도록끔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뭘 알려줄게요. 너네만 알고 써먹어. 자, 내가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농도가 30%짜리 소금물 300g에다가 10%짜리 몰라. 그걸 어쨌든 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잘 봐. 여기가 30%야. 그리고 300g이에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 다음에 10%짜리인데 내가 여기 몰라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도식화 시킨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얼만큼 탔더니 15%가 되는 지점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300 더하기 x g이었을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 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농도의 차의 비율. 1대 3인 거 보여요? 맞지? 그냥 농도의 차. 얘들아 15에서 10 빼면 5고 30에서 15 빼면 15니까 1대 3이야. 맞지? 맞지? 질량비가 3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대 300이 3대 1이 돼야 돼. 이게 거꾸로 바뀌어. 그래서 x가 900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아까 구한 여기 라인이야. 그 다음에 18%짜리는요. 농도차가 8대 12니까 2대 3이지. 그러면 x 대 300은 3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x 값이 450이 나와. 이게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부등식을 안 풀고 바로 이렇게 구해도 돼요.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객관식으로 나올 때 무조건 이렇게 해서 빨리 풉시다. 야매 아니야. 제가 대학생 때 실험 빨리 하려고 만든,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뭐 교과서에도 있어요. 대학교 교과서에.
고등학교에는 아마 안 배울 거예요. 그냥 뭐 적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우거든. 근데 고딩 때도 충분히 써먹어도 돼요. 써먹어. 겁나 빨리 구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다 통용돼요. 질량 퍼센트 농도 문제에서. 그러니까 농도 비율에 거꾸로 한 게 질량비다. 이용하게 되면 돼. 그래서 얘들아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30%짜리에다가 10%를 계속 타면 어쨌든 희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싱거워져. 막 25, 20 됐다가 18%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더 부어야 15%까지 희석이 되지 않겠어?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먼저 450g만큼 내가 넣었을 때 18%가 된 거고 그 다음에 900g만큼 더, 그러니까 450을 더 부은 거지. 450을 더 부었을 때 10%로, 15%로 된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외우시고, 근데 뭔가 뇌의 용량이 내가 좀 부족하다. 나 저거 안 외우고 그냥 1차 부등식 식 세워서 풀겠다. 하시면 그냥 1차 부등식 식 세워서 푸세요.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객관식이나 주관식이 나오는 학생들은 무조건 외워두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농도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도록 합시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못 풀면 무조건 이것부터 먼저 일단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1차 부등식 활용을 할 때 당연히 이 농도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식 세팅을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요 식은 당연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복습을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이제 이해가 다 된다. 그러면 내가 방금 알려준 녀석도 해주시면 돼요. 농도에 비해 반대가 질량비입니다. 알겠죠?